우리 지금 1기 메타프로 오늘 강의로는 이제 15강 마지막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정말 출발할 때 우여곡절도 많고 여러 가지 아쉬움도 많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원어원님들이 너무나 훌륭하시고 적극적으로 이걸 참여해 주셔가지고 정말 아무 탈 없이 그리고 다른 강좌들보다 끈끈하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우리 강좌의 마지막에 멋있게 인문학과 경영학까지는 목표는 안 하시더라도 그래서 고전의 3대 슈퍼스타에게 있는 삶의 지혜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강의를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 박재희 교수님, 제가 한 6개월, 1년 만에 뵀는데 저를 보셨어요. 박재희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한 박수.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박재희라고 합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인류의 위대한 사람 하면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도 뽑고 또 발명왕 에디슨 역시도 많이 얘기가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정말 메타죠. 여기서 저기로 넘나들었던 자연과학, 철학, 물리학, 예술학 정말 경계를 넘나들었던 최고의 아티스트였고요. 또 스티븐 호킹은 역경이라는 경계를 또 메타 넘어서 또 다른 세계에 정말 접근했던 분입니다. 스티브 잡스 역시도 정말 경계를 넘나들었던 굉장히 위대한 인류에 나온 역사적 인물인데 혹시 이분 아십니까? 예, 홍콩 배우 금성무입니다.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알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 역할이 왜 그 오우상 감독이 만들었던 적벽대전이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거기에 제갈공명 역으로 나오는 역할이죠. 제갈공명 하면 아시아인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죠. 왜 삼고초려니 칠종칠금이니. 근데 이 똑똑한 제갈공명에 대한 이야기는 혹시 보따리 세계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보따리 세계? 삼국지 읽어보신 분들 알아요. 왜 자기가 모시던 주군이죠. 유비를 저 오나라 땅 선권 있는 땅으로 보내야 되는데 위험하니까 이제 조자룡이라는 장군을 딸려보내요. 야 조자룡 너 모시고 가다가 분명히 위기가 닥친다. 내가 그 위기가 다 읽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담긴 보따리 세계를 줄 터이니 순서대로 열어봐라. 그래서 왜 결국 역시 제갈공명이죠. 다 그 위기를 어떻게 제대로 이해했는지 열어보는 순간 이미 답은 다 나와 있고 그래서 무사히 그 세 번의 위기를 다 겪고 돌아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요즘 초등학생들이 이 내용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삼국지 게임의 옵션으로 저 보따리가 쓰인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인생의 보따리 세계 갖고 계십니까? 네. 통장 잔고? 아니면 주변 백? 아니요. 뭐 있어요? 등력. 메타프로 있다. 예. 벤츠나 메타프로 엄청. 어쨌든 사람들마다 인생이란 게 뭐예요? 존재 방식이 끊임없이 뭔가 도전해오고 그거를 갖다 극복하는 과정이 이제 인생의 존재 방식 아닌가요? 더 이상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없다면 그 존재 끝난 거죠. 어쩌면 끊임없는 삶 속에서의 도전과 응전 이런 방식으로 본다면 그 어려운 위기를 겪어나가는 속에서 맵집도 커지고 더욱더 성숙한 인간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통장 잔고도 좋고 좋은 인적관계도 좋지만 어떤 위기든 내가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동양 고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혹시 인생에 닥칠 위기가 있다면 고전이란 재료를 통해서 보따리 세계를 만들어서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받으실 준비되어 계십니까? 네. 쟁쟁하더만요. 이분 저희 거 선배인지 제가 처음 알았어요. 1983학번이었는데 저보다 200학번 선배고 이분이 제가 쓰던 방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밤마다 이분과 뭔가 에너지가 이렇게 꿈에도 나타나시고 그래서 저희 거 선배고 이분도 저희 거 선배입니다. 퇴계 이완이라고. 보니까 옛날에 훌륭하신 분들은 다 제가 했던 공부를 한 거예요. 과거를 급제하든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면 다스상경을 떼야 되는데 세상이 변하니까 요즘은 아무도 안 하는 고리타분한 학문이 돼버렸고 어떻게 보면 그거 하는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됐습니다만 그 자부심은 그래 적어도 100년 전만 올라가도 내가 한 공부가 주류다. 그러고 보니까 또 우리과 선배들이 우리나라 지폐의 모든 초상화는 다 잡고 있더만요. 5만원짜리 신사임당은 우리 학교 출신 아니지만 학부형이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학부형의 회장도 하시고 만원짜리 당연직 이사장 출신이고 5천원짜리 그 아드님이었던 율곡 선생 우리 학교 장학생으로 들어오셔서
이분이 졸업하고 고시업계 전무후무한 기록 아시죠? 9번 장원급제랍니다. 부도장원이라는 닉네임이 있어요. 9번 도 붙었다. 장원급제. 이분 취미가 장원급제입니다. 1000원짜리 누구죠? 뭐 이분은 우리 학교 총장님이셨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아니 뭐 그래도 퇴계 이황 선생이 우리나라 지성사에서 넘버 원투를 가겠는데 왜 1000원짜리 넣냐. 글쎄요. 고민이 많았었는데 조폐공사 가서 강의할 때 이제 풀렸어요. 가치가 다르더만요. 돈을 버는 가치가. 우리는 액수잖아요. 거기는 얼마나 많이 찍어내고 많은 사람들이 쓰느냐가 더 중요하대요. 야 그거 보면서 뭔가 한타가 못해요. 사람도 그런가? 돈 많고 지위 높고 스펙 좋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자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메타포럼 잘하셨네요. 대부분 저를 훌륭하시네요. 베스트셀러라고 좋은 책은 아니잖아요. 그냥 많이 팔린 책이지. 스펙 좋고 뭐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다고 훌륭한 분은 아니잖아요. 어쩌면 주변 사람 그래서 어느 책 제목이 그런 책 제목이 기억나요. 성자가 된 청소부라고. 아 성자라는 게 저 무슨 뭐 교회당이 절에 없대요. 어쩌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남들 깨끗한 길 다니라고 묵묵히 글씨 쓰는 분이 진짜 성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미국도 1센트짜리 가장 적은 돈이 링컨 대통령이더만. 가장 낮은 단위다. 참 세상 그러니까 가치라는 게 메타가 그런 뜻이 있죠. 이쪽 눈으로 보면은 별 볼이 없지만 저쪽 메타에 가서 보면 정말 새로운 가치가 나온다는 건 철학적 사고가 굉장히 다른 면에서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선배 괜찮죠?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고전 갖고 제갈공명의 보따리 3개 만들어 드린다는 거에서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죠? 세상은요, 야 많이 변했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다들 고명하신 분들인데 이런 강의를 하게 될지. 또 아니면 이 버락 오바마 입에서 맹자얘기가 이런 튀어나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 그 왜 G2니까 매년 경제전략회의라는 걸 하잖아요. 세계를 끌고 나가니까. 일체 경제전략회의 때 중국 대표단이 미국을 갔어요. 근데 그들을 환영하는 만찬장에서 갑자기 버락 오바마가 맹자화를 딱 꺼내버린 겁니다. 다들 난리가 났죠. 맹자 이 얘기를 딱 그랬어요. 말미에. 네? 산경지, 해간, 개연, 용지, 성노요, 위간, 무용즉, 모색지이라. 해석되시죠? 보존이 좋은 게 이게 어디 가서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영양을 했어봐 이 중에 반은 알지. 철학을 했어봐 뭐 웬만한 보존 이게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요 별로. 산속에 있는 경, 길 중에 해간, 사이길 해자입니다. 오솔길이 있습니다. 개연은 자주자주란 뜻의 부사예요. 그 사이길도 자주자주 용지, 사람들이 이용하고 다니다 보면 이야, 길이란 정의 중에 이렇게 멋진 정의 하셨어요? 길은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꾸 다니면 길 난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은 뻔하죠. 뭐겠어요? 위간, 잠깐 사이에도 불용즉, 그 길을 사람들이 쓰지 않으면 띠모자에 막길색자, 자풀로 뒤덮여서 그 길은 막혀 없어질 것이다. 야, 메타포라도 사람이 자꾸 다니면 큰 포럼 되고 이기삼기 안 다니면 문 닫는다 이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꾸 다니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외교적으로. 오늘 시진핑 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도 한마디를 해줘야 돼요. 당신 내 고전 뭐 맹자 이런 말 있지 않느냐? 에? 딱 이런 거야. 쌍징스 시간接人用字而成入为见不用字冒赛自疑하면 시진핑이 갑자기 딱 무릎 꿇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95년에 중국을 유학 갔어요. 그때도 우연이죠. 연강재단이라는 곳에서 중국 수교되고 얼마 안 돼서 중국학 이제 교육을 유학생을 뽑는다고 1년에 18,000달러 중국 철학 분야 하나를 뽑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했어요. 그랬더니 합격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지원자가 저 혼자밖에 없었다는. 그래서 중국 가서 북경대가고 교수한테 얘기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중국 몰라요. 오히려 문화혁명 때 다 부셔버려가고. 이런 얘기 한번 다 우리 대통령이 하면 그냥 시진핑이 꼬랑지 빵 내리는 거죠. 그냥. 앞으로 미국과 한국과 중국 사이에 큰 길 냅시다. 이렇게 모아주셨으니 저도 가서 우리 사이에 큰 길 내셔서 정말 한중 FTA도 뭔가 만들고 우리 관세도 없애고 그리고 돈도 그냥 합칩시다 그냥. 일본을 공동 대응합시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고전이라는 게 2,300년 전 얘기인데 자꾸 얼굴 봐야 길 나고 안 보면 길 없어진다는 얘기.
이게 친척 간에 할 수도 있고 조직에서도 할 수 있고 경영자가 사원들 모아놓고 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자꾸 얼굴 봅시다. 그래야 길 난다. 답이 생긴다. 그랬더니만 마이크를 그 다음에 힐러리 클린턴 야 마이크를 딱 잡더니만 중국과 미국 사이 좀 껄끄러웠잖아요 그때. 인권 문제니 뭐나 환율 문제니. 그래서 이 얘기를 해요. 우리 앞에 태산이 놓여있더라도 한마음 한뜻이 되면 얼마든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말. 사람인 자의 마음심자 같을 제자 인심 재면 사람의 마음이 같아지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 옮길 자 한마음 한뜻이 돼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태산 같은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 이 얘기를 또 힐러리가 또 중국말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한번 중국어로 읽어보시죠. 중국어는 다 하시죠? 메타포럼 회원 이 CEO 과정 입교 그 자격이 없어요? 지금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 우리는 그냥 마음을 이렇게 입을 보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중국어를 읽어보세요. 런신치 타이샨이 발음 좋네요. 예? 혹시라도 중국집하고 뭐 얘기할 때 답안 얘기하면 돼요. 런신치 타이샨이 하면 중국 사람들이 딱 무릎칩니다. 같이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한번 해결해 보자. 그러니까 뭐 강론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냥 문화 코드로 확 박아버리려 그냥. 그리고 3차 경제 전략 회의 때는 바로 그 유명한 조조의 이야기. 왜 그 적벽대전에서 왜 동남풍에 깨져갖고 도망가다가 더 이상 갈 길이 없습니다. 산이 막혀서 하고 누가 부하가 와서 그러니까 야 이놈아 만날 봉자 매산자 봉산 가다가 산을 만나면 10개짜 길도 짜 응? 길을 열어 들어가면 되고 만나루 자 우수자 우수 가다가 물을 만나면 가교 다리 놓으면 되지 뭐 산이 막혀서 못 가요 물 막혀서 못 가요 왜 자꾸 안 된다는 소리만 하고 있냐. 소리를 벅벅 지르면서 이걸 갖다가 얘기한 게 조조의 유명한 말 아닙니까? 봉산계도 우수가교. 이걸 또 중국말로 했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황샹 카이더. 위슈에자cao. 잘 안 되겠다. 분량이 세 글자까지 되시는데 네 글자가니까 합선 되시네. 가다가 산을 만나면 길을 뚫읍시다. 메타포로 앞으로 산 만나면 어떻게 해요? 길 들어가면 되고 가다 물 만나면 아니 산 안 만나고 물 안 만나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가다 보면 인생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그거 뚫고 지나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결국. 제가 왜 이런 말씀드려요. 사람도 마찬가지. 이게 잠깐 뜨는 베스트셀러보다 이 묵직한 사람이 요즘 기업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신뢰 있고 요즘 말하는 것은 back to the base 기본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제가 오늘 고전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이 보따리 3개 만들어 드리는 게 어쩌면 이게 1000년 지나도 다 맞는 얘기일 겁니다. 왜냐면 이게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 얘기가. 저는 이제부터 강의하면서 제 얘기를 하나도 안 합니다. 옛날에 검증된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고전을 만들어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자자칭호를 붙여요. 공자, 맹자, 순자 아시죠? 공즈, 펑즈, 라오즈, 슌즈 이 정도 하니까 미자, 옥자, 달자, 복자를 그러니까 영자는 있습니까? 순자 잘하는 게 아들 자자지만 사전 큰 거 찾아보면 선생님한테만 붙여주는 극존칭어예요. 그 수없이 많은 선생님들이 춘추전국시대라고 하는 이 어려운 난세에 어마어마한 고전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쏟아낸 동양 고전을 갖다가 인문학의 꽃이라고 불러요. 2500년간 여전히 지금도 중요한 책으로서 읽혀져 있죠. 그 수없이 많은 자들 중에 오늘 제가 3명을 뽑아서 보따리 하나씩 내려놓고 가라는 게 오늘 강의의 초점입니다. 어떻게 수없이 많은 자 브러더스 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3명만 뽑아보세요. 첫 번째 누구 뽑아요? 공즈. 공자는 정말 이분은 꼭 뽑아야 돼요. 왜요? 그래서 2500년간 공자는 제일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선생님 아닙니까? 그래서 수없이 많은 자 중에 뭐 맹자왈, 고전 보면 순자왈 이러는데 자왈 하면 그 공자입니다. 유일하게 성을 빼고 붙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킹 오브 자. 자 선생님들 중에 또 킹입니다. 이분이 맏형이에요. 자 중에는. 자 그럼 공자 한 명 유교의 핵심 가치를 가진 사람이니까 여기 내려와서 보따리 하나 내려놓고 가려면 뭔가 있겠죠. 에? 두 번째 누굴 볼까요? 공자 다음에 누구요? 맹자는요 공자 뒤에 150년 뒤에 태어나서 백댄서 출신입니다. 슈퍼스타급은 아니에요. 라오즈, 오자 이 정도 되면 공자급은 돼요. 왜냐면 이 컨퓨셔니즘 유교의 핵심이 공자였다면 타오이즘 도가 철학은 또 노자 정도를 꼽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황하 문명이 유교 문명 공자라면 양자강 문명은 장강 문명은 이건 노자의 도덕경이에요. 노장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축이 중국 문명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사상이에요. 공자와 노자, 유교와 도교. 자, 세 번째는 누굴 꼽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그림 보고 가신 거 아니에요? 네? 그림 빨리 지워야지. 이거는 조금 심사위원의 이견의 여지가 있어요. 아니 손자, 묵자든 한비자도 있는데 어쨌든 손자는 이 29살 청년 장군인데 그래도 손자병법 쓴 사람 아닙니까? 이분한테 또 한번 물어보면 뭐 보따리 하나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분한테 오늘 제가 특별히 모셔서 여러분들한테 보따리 하나씩 내려놓고 가라는 게 오늘 강의의 제가 초점입니다. 아니 무슨 철학책 보는 게 인문학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어떤 문양을 그리며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공부예요. 그 공부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인간이 어떤 무늬를 그려야지? 사람다운 무늬는 뭐지? 그걸 역사 속에서 인문학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인문학을 뜨는 이유가 인간이 뭔지에 대한 기본 고민이 이제 다들 돌아오고 같아요. 옛날에는 성과, 돈 이건 되는데 그냥 소유해서 존재로. 인간의 존재의 무늬가 뭐냐 이 공부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돈 많이 벌어봤자 그게 문양이 안 좋아지더래요. 배는 부른데. 그래서 인간의 문양 공부는 참 요즘 시대에 화두인 것 같고 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제가 공부할 때. 전 진짜 지금 시골 가서 농사 짓고 있으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인간의 문양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제가 요즘 정말 바빠졌어요. 이게 난 이럴 줄 몰랐는데 심리학 해갖고 밥 먹고 살 줄 알고 생각했었어요? 저도 배하기 정식 가라고. 심리학 해갖고는 심리학이 인간의 마음 문양 아닙니까? 마음 문양을 공부하는 학문이 심리학이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냐 사회학이 인간의 문양 공부예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 역사도 인간의 문양 공부입니다. 하다못해 음식도 인간의 문양이에요. 채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름답게 인간과 만나는가. 우리 그동안 배부르라고 먹었지 이게 삶의 어떤 문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오늘 세 사람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보따리요. 공자라는 사람이 역경 속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에? 그래 궁함은 나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하늘이 준 선물이다. 궁죽통. 잘 나갔던 노자는 잘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비울 걸 비우는 게 진짜 성공인데 29살 청년 장군은 조직과 조직원의 생존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변해야 통한다. 이 변직통 어떤 통이 제일 좋아요? 다 좋죠 뭐. 요즘 이 통 있더만 읽어보세요. 의사소통, 안사형통, 운수대통. 우리 저 메타포럼 CEO분들 운수대통 하시기 바랍니다.